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다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워킹맘이자 싱글맘이에요.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이지만 과거는 그렇지 못해요. 오늘로써 제 과거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용기 내 글을 쓸게요. 결혼 전 시장에서 생선을 파시는 엄마 밑에서 정말 지질 궁상처럼 살았어요. 늘 누구에게나 다정했지만 자식들에게만큼은 엄격했던 엄마였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 붙일 곳이 없었죠.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재혼을 하였는데 그때부터 할머니 손에 맡겨져 살았어요. 어찌나 원망스럽던지 어린 나이에 왜 나는 이런 굴곡을 겪어야 하나 부지런히 원망도 많이 하였어요. 그렇게 원망만 하던 그때 성인이 되었고 전 남편을 만났어요. 저 사람이 여기서 노래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래. 너무 멋있지 않니? 그러게 목소리가 너무 좋다. 가수라도 돼봐. 대박이지. 아마 그것 때문에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걸걸? 귀호강 많이 하고 가자. 회식 자리에서 놀러간 나이트클럽에 노래를 하던 남자였는데 어찌나 끼가 있고 멋지던지 창피한 줄 모르게 쫓아다녔네요. 전 남편도 제가 좋은지 저흰 불붙도록 사랑을 했고 그렇게 살림을 차렸어요. 난 가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내 조만 잘해주면 돼. 현섭 씨는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가수 못하는 게 이상한 거지. 내가 살다 현섭 씨처럼 노래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 역시 넌 보는 눈이 있어. 내가 가수만 돼봐. 엄마고 누나들이고 늘 나보고 철없다고 하는데 후회하게 해주지. 걱정되시니 하시는 말씀이겠지. 아마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제일 걱정하실걸? 하긴 엄마가 말은 그렇게 해도 나라면 끔찍하시지. 남편은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그래도 끔찍이 사랑받고 자란 티가 많이 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희가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남편의 자취방으로 달려오셨고 저를 보자마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철없는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걱정이 태산이신 거죠. 네가 싫어서 그런 줄 아니? 내 아들 뭘 믿고 결혼을 하니? 난 귀한 집 딸한테 상처 줄 수 없다. 지금은 너희가 나이도 어리고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건데 조금만 살아보면 세상 이치를 다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인생 망치지 말고 서로 갈 길 가. 어머님, 제가 없이 살아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저 싹싹하게 잘할게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그게 아니라 아가씨 인생이 안타까워서 그러지. 우리 아들이지만 뭐 볼 게 있다고 시집을 와. 평생 고생을 바가지로 할 건데 불보듯 뻔한 생활이라 아가씨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 마. 아니요 어머님, 저 후회 안 할 거예요. 현섭 씨 따라 이리저리 옮겨 다녀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다 각오했고요. 어차피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변변치 않은 가족들 밑에서 컸기 때문에 얼른 사랑하는 남자 만나 내 아이 가지고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싶어요. 참나, 아가씨가 후회한다니까. 후회해도 그때 할게요. 허락만 해주세요. 엄마, 우리 잘 살 테니까 응원해줘요. 인숙이가 얼마나 안쓰러운 앤데. 내가 사랑으로 잘 보살필 테니까 걱정 마요. 네가? 도대체 맨날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있어? 엄마는 정말 걱정이다. 걱정 마요. 이제 남편이 되고 아이 아빠가 되면 철들 줄 누가 알아요? 아, 모르겠다. 아가씨 인생 나 책임 안 질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이었어요.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니 집 한 채는 있어야겠지. 내가 우리 현섭이 봐서는 절대 안 해주는데 그래도 못났지만 현섭이 보고 시집 온 거니까 집이라도 한 켠 마련해 주는 거야. 감사해요 어머님. 저희 잘 살게요. 그래, 이게 인연이겠지. 못났지만 철 좀 들게 해주고 잘 데리고 살아봐.
어머님이 그렇게 투박하게 얘기하셔도 저 챙겨주시는 거 다 알아요. 알면 됐다. 남의 집 귀한 딸인데 함부로 대할 수 있어? 내 아들은 내가 잘 알아. 인숙이 너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지. 그러니까 늘 너한테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현섭 씨가 얼마나 본인 한 일을 잘하는데. 현섭이 걔는 이기적이어서 남을 건사할 성격이 못돼. 내가 걔를 모르니? 말해봤자 뭐 한다니. 그저 네 눈에 눈물 안 빼고 잘 살길 바래야지. 시댁 근처에 작은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며 하신 말씀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투박하지만 늘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시누이들 또한 정말 다정하더라고요. 야, 김현섭, 인숙이 혼자 전 다 붙인다. 너 뭐하니? 어제도 밤새고 왔어? 아, 난 지금 목 치고 있잖아. 그리고 남자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해? 뭐? 인숙이가 뭐 이런 일 하려고 시집 온 줄 알아? 인숙이가 하면 너도 해야지. 빨랑빨랑 움직여. 형님, 전 괜찮아요. 제가 해도 돼요. 올케가 이렇게 착하니까 저 녀석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잖아. 남자들은 하나하나 알려주고 시켜야 한다니까? 오늘부터라도 이것저것 시켜. 그래, 요즘엔 남자들도 할 줄 알아야 한다더라. 현섭이 너도 와서 거들어. 아, 엄마랑 누나들은 내가 가족이야, 인숙이가 가족이야. 아주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네. 이게 다 너를 위한 거거든. 얼른 해. 가족 간의 정이 없이 자라서 그런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 늘 바빠 얼굴 보기도 힘들었지만 그로 인해 시댁에 오면 정말 따뜻한 마음이었거든요. 딸 둘에 아들 하나, 정말 귀할 법도 한데 시어머니는 저를 더 귀하게 여겨주셨죠. 임신했으면 잘 먹어야 해. 친정엄마도 일 나간댄다며. 아, 모진 양반. 어머님이 지난번에 만두 왕창 해주셔서 지금도 먹고 있는데 뭘 또 이런 걸 해오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이 가졌다는데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원래 이런 거는 시어머니가 챙겨주는 거다. 또 뭐 먹고 싶은 거 없는 거야? 네, 전혀 없어요. 어머님이 냉장고를 매일 꽉꽉 채워주시니 늘 배불러요. 그나저나 현섭이는? 아, 공연 갔어요. 요즘엔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에서 해서 참 바빠요. 멀쩡한 낯일 놔두고 왜 밤일을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그래도 멋있잖아요. 멋있는 게 얼어 죽었다. 튼튼한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 따박따박 갖다 주면서 살아야 가장인 거지. 지가 지금 노래나 할 때야? 지 매형들 회사에 취직시켜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니 원.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평생 내 말도 안 듣고 산 놈이야. 네 말이라고 듣겠니? 그래도 애 낳으면 정신 차리려나 싶어. 아마 잘할 거예요. 어머님이랑 형님들한테 사랑 많이 받고 자랐으니 본인 아기는 끔찍하겠죠. 하지만 남편은 제 임신 소식을 듣고는 막상 기뻐하지는 않았죠. 내가 혹시 가수 됐을 때 애 딸린 아빠라고 해봐라. 소녀 팬들이 있겠니? 뭐? 지금 그래서 이해를 부정하는 거야? 당신 다 이해하는데 그건 아니지.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형편에 애 낳아서 도란도란 살아갈 형편도 아니고. 잘 생각하고 지우자.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래도 당신 아기인데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적어도 둘이는 해야지.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니 좋아서 한 건데 이렇게 덥석 애기가 생길 줄 알았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게 네 애 가진 마누라한테 할 소리냐? 이 못난 놈.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저희 집에 또 맛있는 과일이 생겼다며 갖다 주시던 중 남편과 제가 하는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시며 남편에게 퍼붓기 시작했죠. 엄마는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좀. 뭐? 모르면?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네 새끼 가진 여자를 그렇게 대하고 싶어?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당장 딴 따라인지 무엇인지 다 그만두고 취직해.
남자면 남자답게 살란 말이야. 전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아, 됐어요. 어차피 내 마음 누가 알아주냐고요. 엄마도 인숙이도 누나들도 다 됐어. 남편이 박차고 나간 문 뒤로 어머님은 저에게 참 많이도 미안해하셨어요. 미안하다. 많이 상처받았지? 애가 말은 저렇게 해도 마음은 안 그럴 거야. 현섭이 알잖아. 그래도 속은 따뜻한 애다.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마음 풀어. 어머님, 저 괜찮아요. 그래도 친정 엄마도 없는데 어머님이 대신 화내주시고 너무 감사한데요. 현섭 씨 너무 사랑하지만 가끔 얄미울 때가 많았는데 이렇게 어머님이 화내주시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다 풀렸어요. 저도 못된 며느리죠. 네가 왜 못된 며느리냐? 솔직한 거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잘 살아보자. 뱃속 아이도 있는데 저라마 금방 될 거야. 너무 상심 말고 힘들거나 버겁거든 언제든 나한테 터놓고 얘기해. 넌 내 막내딸이나 다름없으니까. 임신을 해서 그런지 어머님의 말에 눈물이 와락 쏟아지더라고요. 친정엄마 또한 살기 힘들다고 재혼해 내 새끼를 나 몰라라 했던 양반인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저를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 참 든든한 지원군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처음 받아보는 어른의 사랑에 늘 감사한 마음이 들 무렵 첫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은 일터가 바쁘다는 얘기로 병원에 오지 못했어요. 막상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남편이었기에 속상했지만 제 속상한 마음을 들킬 새도 없이 시댁 식구들이 와주었죠. 아니, 현섭이 이놈 자식은 지 마누라가 애를 낳았는데 코빼기도 안 비쳐? 형님, 저 괜찮아요. 바쁜 거 아는데요, 뭐. 그래도 어머님이랑 형님들이 이렇게 오셨잖아요. 저희 아기 참 예쁘죠? 아들이라 그런지 올케랑 쏙 빼닮았네. 눈 쌍꺼풀도 있고 너무 예쁘다. 감사해요. 현섭 씨도 바쁜 것만 끝나면 올 거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현섭이 올케 아니었으면 진작 이혼당했지. 고마워. 내 동생이랑 살아줘서. 아니요. 제가 현섭 씨 덕분에 이렇게 좋은 형님들 그리고 어머님을 만났죠. 아가, 고생했다. 자고로 아이 낳고 몸을 푹 쉬어야 해. 안 그러면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 당분간 애기는 내가 봐줄 테니까 집에서 몸조리다 생각하고 푹 쉬어. 알겠지? 에이, 어머님 힘드세요. 보고 싶으면 언제든 와서 보면 되잖니. 밤에 잠 푹 자고 쉬어야 돼. 지긋지긋하게 붙어있을 자식과 부모인데 이럴 때라도 쉬어야지. 그때 당시 조리원도 없었고 친정 부모도 없던 터라 제 몸을 해산할 수가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감사하게 아이를 데려가 본인이 다 봐주었고 전 그 덕분에 몸을 풀 수 있었어요. 물론 낮에는 아이를 같이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지냈고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지방 공연을 마치고 드디어 집에 오게 되었네요. 출산을 반대했지만 막상 보니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네 애다. 어쩜 눈에 밟히지도 않냐? 야, 나 닮아서 아주 끼가 많겠어. 그것뿐이야? 승준하느라 인숙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인숙이한테는 말 한마디가 없어? 남들 다 낳는 애 낳았는데요 뭐. 얼씨구,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목숨까지 걸고 낳는 게 애 낳는 거야. 아, 그래. 고생했어 인수가. 뭐 내가 바빠서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건강히 애 낳았고 엄마랑 누나들이 가서 대신 축하해 줬으니까 됐지? 그래요. 고마워요. 당신도 아기 안아봐야지. 와, 안 믿기는데?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작다니. 내 애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거봐라. 애 생기면 다르댔지? 그러지 말고 니네 매형회사에 취직해서 자리 좀 잘 잡아봐. 너 이제 애도 있잖아. 엄마 소원이니까. 어? 그런 말 하시려거든 꺼내지도 마세요. 제 꿈이 가수라니까 왜 자꾸들 이러세요? 인숙이 너 애 낳고 나 발목 잡을 생각 마. 설마 내가 너랑 애기 때문에 취직하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난 꿈 포기 못해. 당신 꿈 응원한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아기 조금만 크면 다시 일자리 알아볼 거예요. 어머님은 남편의 강경한 태도에 할 말을 잃으셨어요. 사실 저 역시 속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 전 남편의 꿈을 존중하기로 했던 터라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꿈을 접으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돈이야 저도 벌 수 있으니 그 몫은 제가 감당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잦은 외박은 참 힘들었어요. 요즘 일도 많이 없다면서 집에는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랑 승주 자는데 내가 들어오면 승주 깰 거 아니야. 그냥 룸에서 잤어. 그게 편하기도 하고. 바가지 긁냐? 그래도 집 밖에서 자꾸 자는 건 아니죠. 이제 애도 있는데 애기가 저녁만 되면 아빠 보고 싶다고도 하고. 네가 시킨 거 아니고?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연히 애가 아빠를 찾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됐고 밥이나 차려. 나 해장 좀 해야겠으니까. 얼큰하게 콩나물 국. 열렬히 사랑했지만 남편은 결혼 전 모습과는 정반대였어요. 저를 사랑해주기는커녕 정말 본인밖에 모르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제 자신을 탓했지 누구도 원망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없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부모 없이 큰 그늘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한 부모의 부재를 주고 싶진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답답한 생각이지만 그때는 그게 옳다고 누구보다 확신했던 것 같아요. 애비는 또 안 들어왔어? 네, 뭐 공연이 많잖아요. 걔 공연하는 건 맞는 거니? 아니다, 됐어. 너 심란하게 내가 괜히 묻는 거지. 승주란 승이 얼른 내가 볼 테니까 출근해. 너도 힘들겠다. 어여 준비해. 네, 감사해요. 그리고 매번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 있어. 내가 미안하지. 애압이라고 생활비를 갖다 주나 아니면 집에 들어와서 애들이나 봐주나. 내가 너한테 면목 없다. 아니요. 다 알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이는 꿈을 쫓고 저는 응원하고 그거면 되죠 뭐. 저희 때문에 포기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이가 얼마나 가수 되고 싶어 하는지 아시잖아요. 가수? 참나, 그렇게 노래 불러서 진작에 됐겠다. 가수 안 되래인 거야. 그거에 미련도 못 버리고 맨날 돈 생기면 어디 소속사에 돈이나 갖다 바치고. 지혜들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전 괜찮아요. 일도 많이 자리 잡았고 덕분에 어머님이 오셔서 매일 아이들도 봐주시니까 더 좋은걸요. 그리고 승주 아빠 가끔 올라오면 그래도 애들이랑도 잘 놀아주고 그래요. 그럼 됐지만 내가 말했지? 난 네 편이다. 승주 애비 그건 내 아들이지만 글렀어. 다행히 지원군은 시어머니였어요. 그 뒤로 아이도 하나 더 낳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가정에 정착을 못했고 계속 밤일을 했거든요. 제가 벌어 아이들을 키워야 했기에 전 늘 바쁜 삶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외로운 인생, 아이들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들이 있어서 참 행복하다고 믿고 살았죠. 아이들 생일이면 남편이 아니라 시누들이 찾아와 빈자리를 메워주고 챙겨주고는 했으니까요. 우리 승주 생일 축하해. 이건 고모랑 고모부 선물이야. 와, 이거 최신형 게임기인데 고모, 고모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승주만 주면 섭섭하니까 승희 것도 하나 샀어. 야, 고마워 고모. 엄마 이거 봐. 내가 갖고 싶었던 구두야. 형님, 뭘 이렇게 돈을 많이 쓰셨어요. 내 조카들 사주는 건데 뭘. 올케도 일하느라 힘들지? 여기 이건 올케 비타민이야. 이거 챙겨 먹으면서 해. 저까지 너무 감사해서 어째요. 내가 고맙지. 그래도 우리 조카들 이렇게 씩씩하게 키워주고 사는 건데. 부모복은 없어도 이렇게 시댁복이 많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말씀으로 신우들이 시집을 정말 잘 가서 어머님이 한시름 놓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들 심성이 참 좋으니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 같았죠. 근데 아들 생일인데 왜 현섭이는 코빼기도 안 보여? 지방에 공연 갔어요. 또? 아직도 현섭이 정신 못 차리네. 애들이 몇 살인데 아직까지 딴따라야. 그게 낙인걸요. 결혼 전부터 다 알았던 거라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한 건데요. 묵해. 진짜 헛똑똑이다. 그래도 남자를 휘어잡아야지. 그렇게 밖으로 돌게 하면 돼. 나 솔직히 올케 내 친동생 같거든. 그래서 하는 말이야. 현섭이 늦지 않게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얘기는 한번 해볼게요. 저보다도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한심하게 봤지만 그래도 전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알고 시작한 결혼이니 말이죠. 그러나 모든 걸 이해하려고 했지만 남편의 외도만큼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뭐? 이혼?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나 돼? 여태까지 코빼기도 안 비추다가 지금 이혼을 하자는 거야? 비춰 일반이지. 솔직히 나 같은 놈은 결혼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어. 너 만나서 되는 일도 없고. 이혼하자.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나 그 여자랑 새 출발할 거야. 같은 일 하는 사람이니 더욱더 날 이해할 거고. 그리고 애들 때문에 발목 잡힌 내 인생 이제 좀 펼치고 싶어. 너도 내 꿈 아니까 깨끗하게 물러나줘. 내가 당신을 이해 못해서? 여태까지 집에 잘 오지도 않고 애들 낳아도 뜨뜻미지근한 거 다 이해했어. 당신은 결혼했어도 마음껏 꿈 펼쳤으면서. 근데 뭐? 당신은 더 잘 이해해줄 사람? 진짜 기가 찬다. 네가 인간이니? 여태까지 네 애들 낳고 키운 사람한테 할 소리야?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그래도 어쩌냐?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걸. 그리고 너도 이제라도 새 인생 시작하면 좋잖아. 나 이혼 못해. 억울해서라도 이혼 못해. 네가 억울할 게 뭐 있어. 너 나랑 결혼해서 손해본 거 있어? 우리 엄마랑 누나들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솔직히 너는 가족도 없고 혈혈단신 네 몸뚱이 하나였잖아. 그럼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뭘 억울해? 현실을 받아들여. 너랑 이제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당신 진짜 잔인하다. 이게 나야. 뭐 어쩔 수 없잖아. 엄마한테는 천천히 내가 얘기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서류와 정리하고 집 나가. 우리 애들은 네가 키워야지. 솔직히 내 앞날에 방해만 되잖아. 난 가수를 할 몸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그래, 당신 같은 남자 나도 질린다. 이혼하자. 자기 자식들도 몰라보고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나도 싫어. 잘 됐네. 위자료는 없을 줄 알아. 솔직히 네가 한 게 뭐 있어서 내가 위자료를 주냐? 그냥 깨끗이 정리해 합의로. 저를 떠나서 아이들에게도 모진 남편을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넘어지셨고 나이가 드신 양반이었기 때문에 다리가 크게 다치셨어요. 이 나이에 아무한테도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어쩌냐? 무슨 짐이에요. 당장 집 정리하시고 저희 같이 살아요. 아니다, 괜찮아. 너 가뜩이나 힘든데 내가 너한테 보탤 수 있어? 어머님, 저 어머님 혼자 이렇게 지내시는 거 못 참아요. 그러니까 제가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심란했지만 이게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끝없는 이혼 요구가 있었지만 어머님이 아프신 바람에 차마 이혼이 되지 않았죠. 저 아니면 어머님을 돌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한참 이혼 타령을 하다가 어머님이 아프시자 말을 바꿨죠. 나는 지방에 가 있고 누나들은 시집가서 각자 가정 꾸리고 사는데 우리 엄마 돌봐야 할 사람이 너밖에 더 있냐? 그냥 엄마한테 고마웠던 것들 생각하며 모셔라. 엄마도 네가 편할 거 아니야.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니까 당연히 모실 건데 뻔뻔하다.
엄마 덕분에 이혼 면한 줄 알아. 그럼 고마워해야지 뻔뻔하다니. 그래, 눈물 나게 고맙다. 네 신복에 그러니 크게 될 수도 없겠지. 남자라는 게 책임질 줄도 모르고 쪼잔해서 참. 그렇게 전 제 할 일을 해나갔어요. 올케, 너무 고마워 진짜. 현섭이는 정신 못 차리고 밖으로만 나돌지. 우리들은 시집가서 살림하기 바쁘지. 올케 아니었으면 엄마 어쩔 뻔했어 정말. 내가 면목이 없다. 딸이랍시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네. 올케만 믿을게.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고마워. 올케 심성 고운 건 누가 몰라. 현섭이라도 잘하면 내가 이러진 않을 텐데. 진짜 면목이 없다. 시누이들은 그렇게 저에게 미안해했죠. 힘들면 나 요양원에 보내라. 너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아.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까지 네 힘들매 보태기 싫다. 어머님, 저 어머님 못 보내요. 그리고 제가 친정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 아시면서 그래요. 그런 말 마세요. 고마워서 그러지. 네 신랑이 너한테 잘하기를 하냐 아니면 다정하기를 하냐. 참, 너한테는 미안한 마음이야. 게다가 나라는 짐까지. 아, 늙으면 죽어야지. 저야말로 어머님 덕분에 얻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 저 위에서 얼른 나으실 생각만 하세요. 남편은 어머님이 아프다는 소식에 더 이상 이혼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대놓고 바람핀 여자와 살림까지 차렸어요. 대단하다. 애들은 안 보고 싶나 봐. 네 애들이지 내 애들이냐? 자기가 좋아서 낳아놓고는 나보고 책임지라 이거야? 네가 예술인의 심정을 알아? 그래, 당신 진짜 이기적인 인간이지. 내가 지금까지 참는 건 그래도 어머님이랑 형님들 때문인 줄 알아. 엄마가 많이 안 좋다고 하니 나도 가만히 있는 거야. 안 그랬으면 벌써 소송 이혼이야. 난 답답한 여자랑 못 살아. 참 효자납셨다. 그리고 유책 배우자는 소송 못하는 거 몰라? 이혼을 하니 마니는 내가 결정해. 그러니까 쥐죽은 듯 있어. 니네 평생 상간남녀니까.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난 남편은 그마저도 오던 집도 안 오더라고요. 가끔 시어머니가 찾으실 때만 한 번씩 들렀다 가고 아이들의 얼굴조차 보지도 않았죠.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가 지방에서 일을 하잖아. 그래서 많이 바빠. 아빠 보고 싶은데 학교에서 상 받은 것도 자랑하고 싶고. 아빠는 이미 알고 계셔.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던데 우리 승희가 학교 생활 잘하고 있으면 아빠 곧 오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잘 지내보자. 아이들이 커짐에 따라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지더라고요. 아, 저 불쌍한 것들. 현섭이는 진짜 글러먹은 놈이야. 네 인생이나 망쳐놓고. 내가 진짜 건강만 했으면 지방에서 있는 놈 끌고라도 올라올 텐데. 어머님이 매일 같이 옆에서 욕해주시니까 속이 뻥 뚫리는데요. 네 속이 어디 속이겠냐? 네가 아무 말 안 해도 네 마음 다 안다. 오죽 문드러졌겠어. 그래도 우리 장손 그리고 승이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던 중 시어머니는 남편이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 것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하시면서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기도 하였죠. 치매 판정까지 받으시고 나니 참 마음이 아렸어요. 아가씨는 이름이 뭐예요? 참 예쁘게 생겼다. 엄마는 좋겠어요. 어머님, 저 승주 엄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승주가 누구예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딸 있어요? 네. 큰딸, 작은딸, 막내딸. 막내딸이요? 그게 누구예요? 내 막내딸 이름 송인숙. 치매에 걸리셨어도 제 이름도 잃어버리지 않으셨고 심지어 정말 저를 딸처럼 생각하고 계시는 시어머니였어요. 그 진심을 들으니 눈물이 앞을 가리면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인숙이에요.
얼른 쾌차해서 일어나셔야죠. 그래야 제가 더 효도하죠. 그것도 잠시뿐. 매일 오락가락 하시는 와중에 정신이 들 때면 저에게 미안하다고 늘 우셨어요. 그런 모습이 저도 점차 힘들어지는 건 사실이었죠.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어머님, 저 괜찮다니까요? 이 사람 원래 정신 못 차린 거 뭐 어떡하겠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후회할 거라고. 그래요. 저 지금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눈물바람 하시면서 그러시냐고요. 미안하다. 난 그저 너한테 미안해서. 아니요. 어머님이 자꾸 그 소리 할 때마다 승주 아빠 얼굴 생각나고 화나고 미치겠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미안해. 어차피 그 사람이랑은 이제 남이에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애초에 끝냈을 거라고요. 제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니 더 이상 얘기 꺼내지 마세요. 저, 어머님, 그리고 애들 돌보기도 힘드니까요. 저에게 늘 미안해 하시는 어머님 모습조차 보기 싫어 모진 말을 하였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되었고 어머님은 그 밤에 돌아가셨죠. 아, 어머님, 내가 힘들다고 해서 먼저 가신 거 아니에요? 옳게 그만 울어. 엄마 많이 쇠약해지셨잖아. 어? 아니요. 제가 어머님한테 모질게 얘기하고 힘들다고 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째요? 이 나쁜 년 살아서 뭐 하나요? 그런 말 마라. 얼마나 엄마가 고마워했는데 우리가 면목 없지. 딸이라고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옳기만 믿고 맡겼었어. 미안해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저 이제 어머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엄마 좋은 데 갔을 거야. 올케가 지극정성으로 덜 받잖아. 올케 마음 다 알아. 어떡하니 우리 올케 불쌍해서. 어머님 장례식 내내 하도 울어서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장례 둘째 날 남편은 상간녀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방문했어요. 이 미친 것? 여기가 어디라고 누굴 데려와? 너 진짜 내 동생 맞니? 아, 왜 그래 누나들.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야. 물에 그만둬. 버젓이 올케가 옆에 있는데 같이 사는 사람? 너 진짜 인간 말종이구나. 누나들이 엄마도 아니고 뭔 상관이야. 엄마가 너 이러라고 그렇게 가르쳤니? 어차피 이제 엄마도 돌아가신 마당에 안 보면 그만이지. 지금처럼 난 나대로 누나들은 누나대로 살아. 올케는 무슨 죄야. 네 애들은 어쩌고. 인숙이한테도 애들한테도 내가 없는 게 더 나아. 상간녀는 저를 보며 고개를 빳빳이 치켜 세웠고 남편은 그 상간녀를 참 살뜰히 챙겼어요.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상주인 남편을 애써 외면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엄마 발인까지 다 끝나면 우리 할 얘기 있는 거 알지? 당신은 어머님한테 죄송하지도 않아? 그렇게 감정 노름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도 마찬가지잖아. 엄마 있을 때는 나도 10년만 끼친 아들이니 더 이상 얘기는 못했지만 정리하자. 그리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발인이 끝난 뒤 남편은 화장터에서 저에게 서류 한 장을 던지더라고요. 15년간 다리 불편한 시모 모시고 살다 돌아가시자 이혼장을 내민 거예요. 진짜 많이 참았다. 내 집에서 나가라. 내 집? 누가? 어머님 집이 당신 집이야? 당연하지. 내가 하나뿐인 아들인데 내 집이지. 다랑이새 그만하고 나가. 오갈 데 없는 너 그동안 그래도 우리 가족들 많이 보살폈잖아. 그래 끝내자. 나도 지긋지긋하다. 남편의 말에 코웃음 치며 바로 사인하고 이혼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과 상간녀가 바로 찾아왔고 이유는 저와 이혼 후 남편 인생 그대로 종쳤거든요.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단단히 미쳐 돌았지. 우리 엄마를 꼬셔내? 이제 다 들었니? 어차피 남남처럼 산 네 인생이니 이제 와서 재산은 탐나나 보지?
당연하지.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네가 엄마를 꼬셔서 재산을 다 네 앞으로 해놔? 나 절대 포기 못해. 내가 어머님을 꼬셔? 어머님이 우리 승주랑 승희 걱정돼서 이렇게 해주신 거고 거기 형님들 사인까지 다 되어 있을 건데 아픈 어머님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 있니? 이제 와서 엄마 재산이라니 뻔뻔하다. 당연히 내가 아들이니까. 그리고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우리 엄마 재산을 받아? 오갈 데 없는 거 가족 만들어줬으면 지금까지 고마워해야지. 재산은 무슨. 누나들이 사인까지 했다고? 이 여자가 사기치는 거 아니야, 오빠? 저기요, 그쪽은 빠지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 오빠랑 살림 차린 지 오래예요. 아시겠지만 저흰 사실혼이나 다름없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당신한테 재산을 주시다니 당신이 뭐 수쓴 거 아닌가요? 어디 상간녀 주제에 앞에서 따박따박 세상에 미쳐 돌아가고 있네. 당장 이 재산 더 돌려놔. 안 그러면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뭐?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네가 우리 엄마랑 피가 섞였냐? 뭐가 섞였나? 꼴랑 엄마 좀 모셨기로서니 돈을 다 가로채? 너 이거 범죄야. 간통죄가 없어져서 눈에 뵈는 게 없니? 범죄는 니들이 저질렀잖아. 처자식 다 버려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이제 와서 진짜 역겹다. 아니 이봐요. 보다시피 오빠랑은 진작에 끝난 사이 같은데 뭘 그리 욕심을 내요? 뭐예요? 당신은 빠져. 하여간 보는 눈이 그 정도니 이런 남자랑 살림이나 차렸겠지. 당신 부모님도 이러고 사는 거 알아요? 정말 한심하네요. 뭐야? 당신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어쩔래? 상관녀 주제에 어디서 말을 함부로 놔? 오빠, 이 여자 미쳤나 봐. 순둥순둥 할 줄 알았는데 왜 이리 사나워? 저게 다 세월의 풍파야. 억척스럽게 살아가지고 저러니 내가 이혼을 하자고 했지. 넌 저런 거 보고 배우지 마. 진짜 사랑 노름 너무 웃기다. 이 미친 것들이 뭐라는 거야? 옳게 괜찮아? 엄마가 주는 그 재산 우리가 사인했어. 우리 애 어차피 시집간 몸들이고 엄마가 해놓은 재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불쌍한 우리 옳게 너 같은 거 만나서 애들도 둘씩이나 낳고 자그마치 15년이나 넘게 엄마 모시면서 애들 책임진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넌 버려도 엄마가 손주들은 눈에 밟힌댄다. 그럼 당연히 인숙이가 재산을 가져가는 게 맞지. 그리고 인숙이가 그냥 며느리야? 엄마 막내딸이야. 그러니까 넌 그 상간녀 치마폭에 휩싸여서 가수인지 뭔지 되지도 않을 거 붙들고 살아. 남편이 집에 들어와 따졌을 때 마침 시누이들도 저를 보려고 왔을 때였어요. 형님들까지 남편을 몰아세우자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너 누구니? 아, 네가 내 동생이랑 살림 차린 애구나. 그때 장례식에서는 경황이 없어서 머리채를 못 잡았는데 너 어디 잘 걸렸다.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남자를 가르치고 살림까지 차려? 오빠, 이 사람들 왜 이래? 이거 안 나요? 놓긴 몰라. 넌 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이게 어디서 까불어? 감히 본처 집에 와서 뻔뻔하게. 올케는 착해서 이런 거 못하는데 우린 아니거든? 네가 현섭이랑 살던 말던 상관은 안 하는데 우리 올케 눈에서 눈물 나게 했으니 맞긴 해야지. 그렇게 형님들은 상간녀를 두드려 패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든지. 사실 센 척만 했지 속은 완전 허덩이라 이런 건 상상도 못했던 저였죠. 그러나 형님들은 제 마음을 읽었는지 그 자리에서 처단을 하더라고요. 누나들 정신 차려. 이 알량한 여우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 누나들 동생이야. 이 집안에 하나뿐인 장남이자 막내 아들. 얼른 내 여자한테 손 떼. 그 막내 아들이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했니? 넌 인간도 아니야. 자, 들었지? 이제 니네가 이 집에서 나가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집 내 집이거든. 형님들 상대 그만하세요. 누나들 정신 차려. 쟨 남이야. 우린 핏줄이고. 엄마가 아무리 나한테 화가 났다고 한들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바라시겠어? 나 그 돈 없으면 평생 이러고만 살아야 해. 뻔뻔하다. 당신이 원하던 삶이니 그렇게 살아 그냥. 그리고 어머님이 유언장에 절대 당신한테는 한 푼도 못 준다고 공증까지 하셨어.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 당신이 얼마나 개차반이었으면 그런 유언장까지 쓰셨겠니? 엄마 치매였잖아. 절대 인정 못해. 치매 전에 미리 다 해놓으신 거야. 형님들도 거기에 동의했고. 넌 내 동생도 아니야. 우리 말고 널 엄마가 얼마나 아꼈는데 커서 그렇게 뒤통수를 쳐? 엄마도 너를 놓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제 제발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발 조용히 살아. 저 여자랑. 누나, 나 현섭이야. 누나 동생. 모르겠다 이제. 나도 너보단 내 조카들 그리고 올케가 더 소중해. 네가 엄마 외롭게 하고 빈자리를 만들 동안 올케랑 조카들이 엄마 옆을 늘 지켰어. 넌 올케한테 정말 절을 해도 모자라. 오죽하면 엄마가 올케를 딸로 생각했겠어. 오빠, 그럼 재산 못 찾아온다는 거야? 우리 그럼 쪽박차? 내 인생 어쩔 거야? 진짜 웃긴다. 겨우 이런 여자 만나려고 착한 올케 버린 거니? 딱 봐도 돈밖에 모르네. 현섭이 너랑 잘 어울린다. 아, 시끄러워. 넌 지금 이 상황에 돈이 대수야.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유부남인 주제에 돈으로 나 꼬셔놓고 지금? 너도 좋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딴소리야. 짜증나게 하지 마. 기막혀. 오빠 진짜 너무한다. 끝내주는 사랑이다 정말. 당장 나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혼을 이어나갔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상간녀에게도 상간소송을 걸었죠. 저 오빠랑 헤어질 거예요. 부자는 아니더라도 물려받을 재산 좀 있다 해서 지금까지 끼고 살았는데 개털이면 만날 이유 없죠. 보아하니 재산이 다 그쪽한테 간 것 같은데 전 이 싸움에서 빼주세요. 어이가 없네.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상간소송 취하해 주세요. 역시 뻔뻔한 사람 옆에 뻔뻔한 인간이네요. 그동안 붙어먹은 건 어쩌고? 그건 내가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하는데 이렇게 상간녀 꼬리표까지 다는 건 아니죠. 헤어질 테니까 선처해 주세요. 참, 뭐가 그리 당당해서 선처해 주라 말아인지 어이가 없네요. 헤어져 드린다니까요. 듣자 하니 오빠 엄청 쫓아다니고 결혼했다던데. 다시 재결합하시던지 하세요. 아니, 그런 쓰레기 나도 이제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쪽도 남의 가정 파탄낸 대가는 받으셔야죠. 그럼 법정에서 보죠. 언니, 제가 그날한 무례는 제발 잊어주세요. 어차피 저보다 한참 언니니까 말 편하게 할게요. 그냥 불쌍한 사람 구제한다 생각하시고 소송 안 거시면 안 될까요? 저도 다 속은 거예요. 돈 때문에 유부남인 거 알아도 만났잖아. 뭐 그 남자나 당신이나 똑같은 인간이니 손뼉이 마주쳤겠지. 원망 안 해요. 그냥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했으니 본인도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벌은 받아야지. 저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헛수고했네. 결국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남편은 그동안 생활비 한 푼을 주지 않고 살았던 것도 인정됐을 뿐더러 바람핀 것까지 추가가 되어 저에게 위자료도 줘야 했어요. 늘 당당하기만 한 남편이었지만 상간녀에게 버림을 받자 저에게 처음으로 빌더라고요. 승주, 승희, 아빠 없는 애 만들 거 아니지? 네가 화나서 지금 이렇게까지 한 거 알겠는데 설마 나랑 진짜 끝내려고? 더 그런 애 아니잖아. 내가 어떤 앤데? 이제 나도 내 인생 찾아서 살아보려고 해. 어머님이 그렇게 응원해 주신 내 인생이잖아.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냐? 누나들은 어떻고?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이제 딴짓은 안 할게. 아니,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당신 이제 돈도 없고 옆에 여자도 없으니 이제서야 비는 거 다 알아. 더 이상 더러운 꼴 보지 말자.
너 우리 엄마의 그런 마음을 저버리겠다는 거야? 그래, 아마 어머님도 내가 행복한 걸 바라실걸? 당신이 어머님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어? 양심이 있다면 깨끗이 물러나고 이제는 착하게 살아. 너 우리 집 돈 보고 엄마한테 잘한 거지? 내가 그렇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붙어있던 거지? 마음대로 생각해.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겠니?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난 상관없어. 인수가 제발 봐줘라. 어? 나 이렇게 자존심까지 다 버렸잖아. 다신 너 무시 안 할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결혼할 때 그 마음처럼 살게. 네가 싫다면 밤일도 그만둘게. 이제 나이 든 날 써주긴 하겠니? 네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이젠. 그러니까 선심 쓴 척 좀 그만해. 승주랑 승이 그렇게 키운다고 그럼? 애들도 아빠랑 이혼하라더라. 그 착한 애들이 장례식장에서 상간녀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으면 그러겠니? 넌 최소한의 양심도 안 지켰어. 나한테도 모자라 네 애들한테까지 상처를 줘? 그러고도 이혼을 하지 말자니. 진짜 뻔뻔하다. 이제 나도 너 정말 질렸어. 그럼 돈 좀 꺼줘. 제기는 해야 할 거 아냐. 누나들도 전화 안 받아. 오죽했으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평생을 노래한다고 꼴값 떨었으면 이제 좀 정신 차릴 때 됐잖니? 제발 봐줘라. 내가 진짜 안 그런다니까? 애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 풀어줄 테니까 엄마 생각해서 봐줘. 어머님 생각해서 그냥 이제 행복해지고 싶어. 날 그렇게 안쓰러워하셨는데 내가 너랑 살면 더 안쓰러워지겠지. 남편은 빌고 빌었지만 결국 이혼을 했고 전 아이들과 새 출발을 시작했어요. 이혼이라는 걸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으면 이혼을 해도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울케, 미안했어 그동안. 그래도 우리 연락하고 지낼 거지? 현섭이랑은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우린 보고 지내자. 당연하죠 형님들. 전 형님들 더 정말 언니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잖아요. 저 혈혈단신 이홀 몸뚱아리 형님들이랑 어머님 아니었으면 정말 외로웠던 거. 우리가 올케가 우리 동생 안 만났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뭐. 엄마가 올케를 진짜 아꼈어. 우리보다도 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올케를 더 챙겨주고 싶어. 감사해요. 정말 태어나서 받을 복은 형님들과 어머니 덕분에 다 받았네요. 그렇게 저에게는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친정 언니들 같은 언니들이 생겼어요. 시누이들도 남편과는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연락 온 것이 정말 기가 찬다고 했죠. 너 정말 이혼하길 잘했다. 내 동생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워. 걔 교도소 갔대. 네? 교도소요? 노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손님들한테 온갖 사기도 쳐서 돈도 벌고 있었더라고. 그래놓고 합의금 좀 달라고 연락 왔는데 기가 차서. 진짜 걘 똥차야. 우리 애들 아빠인 게 참 부끄럽네요.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인숙이 너랑 착실하게 잘 살았으면 이런 일 있겠어? 엄마가 그 재산 다 물려줬고 얼마나 행복하게 눈을 감으셨겠냐고. 지나간 일인데요 뭐. 걘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해야 해. 전 이제 형님들 만나서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우리 이제 좋은 얘기들만 하면서 보내요.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으면 지금도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 우리가 승주, 승희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빈자리 꽉꽉 채워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막내 동생은 올케야. 고마워요 형님들. 제가 더 잘할게요. 앞으로도 건강하게만 제 옆에 있어주세요. 저에겐 이렇게 얻은 언니들이 있고 제 자식들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땅을 팔아 소소하게 작은 제과점도 하고 있고 열심히 벌어 아이들을 키우고 있죠. 늘 혼자였던 저에게 남들이 보면 특이하지만 좋은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네요.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또 가족이 생기겠죠?
기고했던 제 인생이지만 이렇게 보상받고 살고 있으니 그래도 나름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여러분들, 언젠가 행복이 돌아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주저하지 말고 행복해지시길 바랄게요.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